처음에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그 경우의 수 중에 순열과 조합을 나눠서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이쪽 파트는 그냥 경우의 수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져, 눈의 합의 차가 2의 양의 배수, 2의 양의 배수면 2가 되거나 합의 차가 4가 되거나 6이 되거나 이런 걸 찾는 거니까, 이 찾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의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했는데, 이 참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X축과 만나지 않는다. 판별시험보다 작다는 뜻이겠죠? 그 내용이니까 판별시 한번 써봅시다. B제곱 A-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마이너스 4를 분배하는 거니까 플러스 4AB 마이너스 9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 모으면 이게 눈에 어느 정도 봐야 되죠. 이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으로 변환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제곱해서 9 미만이 돼야 되니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가 성립하겠죠. 근데 주사위 눈금 두 개를 더하게 되면 그 눈의 합은 항상 2 이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얘랑 겹치는 범위를 찾아보니까 A 플러스 B는 2 이상 3 미만. 그럼 두 개 눈금을 더해서 2 이상 3 미만이면 뭐밖에 없나요? 2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합이 2가 되는 순서상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1, 1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잘못했잖아. 4 안 곱했잖아. 미리 좀 얘기 좀 해달라니까.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선생님 몸 상태가 이런 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무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2, 3, 4, 5 이렇게 되죠. 그럼 합이 2인 경우 한 가지. 근데 이런 거 좀 아시면 좋아요. 합이 2부터 시작했죠?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될 텐데 합이 2인 케이스는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요. 3인 케이스는 두 가지, 4인 케이스는 세 가지, 5인 케이스는 1, 4, 2, 3, 3, 2, 4, 1 이렇게 돼요.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6 나올 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요. 5, 4, 3, 2, 1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알아두면 그냥 뭐 외울 것까지는 아닌데 합이 이렇게 일정한 규칙으로 덧셈되다가 합이 7인 케이스가 가장 6가지로 가장 많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떨어지는 이런 케이스로 가운데는 7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대칭 형태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두면 뭐 이런 계산할 때도 편하겠죠. 일일이 다 안 써도 되니까. 얘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 더하면 10가지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왜? 아니야? 아니면 얘기하세요. 내 생각은 그런 건데 내가 너무 미안합니다. 섣부르게 함부로 얘기해서. 진짜 어려워요. 이거 혹시 유형 4번에 있는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는 기억하나요? 이거 중1 때 배웠던 건데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소인수 분해된 상태에서 밑에 있는 밑이 다 소수일 때 소인수일 때 위에 있는 지수에 1씩 더한 값을 곱하면 그게 양의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건 공식만 대입하면 되는 건데 16번만 봅시다. 1080의 양의 약수 중 3의 배수의 개수를 P, 5의 배수의 개수를 Q라고 할 때 P 플러스 Q 값을 구하시오 라는 거죠. 1080인데 이게 1080은 뭐 소인수분해도 되겠지만 이게 108 곱하기 10이잖아요. 108은 이게 36 곱하기 다시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36은 36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가 되고 36은 6의 제곱이죠? 6은 2 곱하기 3이고 그럼 2가 2개, 3이 2개 3이 하나, 2가 하나, 5가 하나 결과적으로 2가 총 3개, 3이 3개, 5가 하나 이렇게 곱해져 있는 숫자예요. 이 숫자에 약수의 총 개수를 구하라면 여기 지수에 1씩 더한 값을 곱하면 될 텐데 P가 뭐냐면 그 중에 3의 배수의 개수예요. 3의 배수려면 기본적으로 3이 곱해져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숫자 중에 3 하나 바깥으로 빼내면 남는 숫자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일 텐데 여기 있는 숫자의 약수의 개수가
결론은 3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 중에는 3의 배수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죠, 물론. 어쨌든 3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의 약수의 개수를 구한다면 거기다 3이 곱해졌으니까 이 숫자 전체는 3의 개수의 개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얘는 24개. P값 24개고 Q값은 5의 배수니까 저 5를 하나 빼겠죠. 5 하나 빼내면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5 하나 뺐으니까 나머지 숫자에다가 5를 곱한 5의 배수의 개수는 여기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4 곱하기 4, 16. 얘랑 더하면 P 플러스 Q는 42 정답이다. 이렇게 방법수. 이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랑 금액수의 차이점은 방법수는 상관이 없지만 금액의 수는 중복이 발생한다는 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방법의 수를 계산할 때는 화폐 단위의 개수에 1씩 더하고 1000원짜리가 2개니까 2 플러스 1. 그 다음에 500원짜리가 3개니까 3 플러스 1. 100원짜리가 3개니까 3 플러스 1. 얘네를 곱하는데 그때 대부분 다 1을 빼죠. 1을 빼는 이유는 마지막 단원에 보면 꼭 이런 말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영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말이 없으면 그냥 빼기 1이 없는 거고 저 말이 있으면 뒤에 영원을 지불한다는 건 빼내는 거죠. 여기는 2 플러스 1을 계산하는 이유는 1000원짜리를 왜 이게 2 플러스 1이냐면 1000원짜리를 안 쓰고 사용하는 지불하는 방법, 1개 쓰고 사용하는 케이스, 1000원짜리가 2개 있으니까 총 2개까지 모두 사용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경우의 수가 3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1개 쓰는 경우, 2개 쓰는 경우에 안 쓰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여기 1이 더 셈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불 방법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A 값은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1 빼기 1 얼마인가요? 47인가요? A 값은 이렇게 될 테고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계산할 때는 좀 다르죠. 지불 금액수에 보면 500원짜리 3개 합치면 앞에 있는 1000단위 숫자와 겹치다 보니까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은 다르겠지. 예를 들어 1000원짜리 하나랑 1000원짜리 한 개랑 그다음에 100원짜리 2개를 서명해서 금액을 내가 1200원을 맞췄어요. 근데 1200원을 지불하는 경우 그 금액을 만드는 경우 중에는 50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2개를 써도 1200원이 만들어지죠. 근데 위에서 지불 방법과 아래 지불 방법은 같다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지불 방법은 다른 거예요. 1000원을 사용해서 지불한 것과 500원을 사용해서 지불한 거는 지불 방법은 다르겠죠. 근데 지불 금액은 똑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전에 설명할 때 지불 방법수는 주는 사람 입장이고 지불 금액수는 받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주는 사람은 1000원짜리를 써서 지불할 건지 아니면 잔돈인 500원짜리를 써서 주머니를 좀 가볍게 만들고 지불할 건지는 자기만의 생각이고 편의점 아저씨가 받는 돈은 어차피 1200원이나 1200원이기 때문에 1000원짜리를 줘서 1200원 맞추나 500원짜리 생겨서 1200원 맞추나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불 금액은 중복이 발생하니까 이 중복 발생한 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뭐라고 했죠? 환전하는 거였어요. 환전은 돈을 바꾸는 건데 크게 두 가지겠죠.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꿀 건지 작은 돈을 큰 돈으로 바꾼 건지. 근데 보통 이거는 큰 돈을 작은 돈에 환전해서 화폐 단위를 개수를 다 쪼개놔야 되기 때문에 큰 돈을 작은 돈으로 환전합니다. 그럼 1000원짜리 2장을 500원짜리 4개로 환전할 수 있고 얘랑 붙이면 500원짜리가 7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7개 1 더한 값 곱하기 100원짜리는 어차피 중복이 안 되니까 3개에다가 1 더한 값. 그 중에서 아까 말한 지불하지 않는 경우 빼야 되니까 요 경우수를 계산하면 B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8, 4, 32 빼기 1, 31. 그래서 47 마이너스 31이니까 정답은 16 이렇게 돼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망에서 A 지점과 B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A와 B를 잇는 도로는 없는 상태죠. 근데 여기다 내가 도로를 몇 개를 막 이렇게 깐다는 얘기예요. 도로를 N개를 깔았다고 칩시다. N개. 추가해서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로 가는 경우가 72가 되도록 하려면 도로를 몇 개 더 깔아야 됩니까를 물어보는데, 이건 이제 순서가 정해져야 되겠죠. 집에서 A를 거쳐 학교로 가는 케이스도 있을 테고, 집에서 B를 거쳐 학교로 가는 케이스가 있을 테고, 집에서 A를 거쳐 이제는 A와 B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다음 집에서 B를 거쳐 A를 거쳐 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위아래 이 3번과 4번은 같은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닌 거죠. 아닌 거지. 네가 집에서 뭐 예를 저기 CU 편의점을 거쳐서 뭐 예를 들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이순신 고등학교를 거쳐서 설악으로 가는 케이스도 있겠죠. 근데 그 길과 집에서 설악으로 직접 간 다음에 CU를 거쳐서 학교로 가는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일 거 아니야. 그렇지? 길이 선택을 어디를 먼저 갈 거냐 선택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케이스로 가야 되겠죠. 그럼 이 케이스를 계산하면 3 곱하기 4, 12가지. 이 케이스를 계산하면 2 곱하기 2, 4가지. 이 케이스를 계산하면 3 곱하기 n 곱하기 2, 6n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케이스 선택하면 얘는 2 곱하기 n 곱하기 4, 8n이 되겠죠. 이걸 다 덧셈한 거니까 14n 플러스 16은 72가 되고 14n은 56이 되며 따라서 n의 값은 4가 된다. 길 4개 더 만들어야 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6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개의 색깔을 칠합니다. 그러니까 영역은 6개인데 색깔은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칠하려고 하는데 중복해 사용해도 되지만 인접하는, 이웃하는 데는 다른 색깔 칠해서 영역을 구분하자 라고 표현되었네요. 그럼 칠하는 순서는 순서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C하고 E가 같은 색깔이냐 다른 색깔이냐에 따라서 D나 F에 칠해지는 색깔의 개수가 달라지죠. 만약 얘랑 같지 않은 색깔이야. 얘가 파란색, 얘는 노란색이에요. 만약 A에다 내가 빨간색을 칠했다고 치면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D에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피해준 색깔을 처리해야 되죠. 그치? 근데 만약 C가 파란색인데 E도 파란색이야.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 인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 얘가 파란색, 얘도 파란색, 근데 얘는 빨간색. 그럼 색깔 2개만 피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아까랑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분류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분류를 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A, B, 그 다음에 C, E를 먼저 칠합시다. 어쨌든 같은 색깔이 아니야 중요하니까. 뭐 A, B, 알파벳 순으로는 A, B, C, D가 낫긴 한데 그냥 이렇게 칠하면 더 이해하기 편하니까. 그 다음은 D 칠하고 그 다음 마지막 F 칠하고 이런 순으로 한번 봅시다. 그럼 처음에는 1번은 일단 A를 칠하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5가지겠죠? 색깔이 5개 있으니까.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뭐 있을까요? 갑자기 색깔이 생각이 안 나냐? 보라? 네.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A에는 그냥 빨간색을 칠했어요. 그럼 B에는 빨간색 칠해서 뭐 파란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근데 남은 C와 E가 얘네 둘이 아까 말한 핵심이었죠. 얘네 둘이 같으냐 다르냐로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C와 E가 같은 색깔일 때와 C와 E가 다른 색깔일 때로 구분해 봅시다. C와 E가 같은 색깔이라면 일단 C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빨간색, 파란색 피해서 뭐 노란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3가지겠죠. 먼저 선택하지 말고 빨간색, 파란색 빼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는 경우니까 3가지.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노란색을. 그럼 곱하기 C 다음에 2죠. 2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1가지예요. 그러면 얘가 노란색 칠하면 얘도 같은 색을 칠하기로 한 거 약속이 있으니까 1가지.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빨간색과 노란색 요 2개만 피해주면 되니까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그럼 아무거나 뭐 예를 들어 빨간색
노란색 빼고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 중에 뭐 초록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F를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똑같죠. 파란색과 노란색과 노란색. 파란색과 노란색만 빼고는 다 칠할 수 있으니까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 중에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CY가 다른 색깔이라고 본다면 얘 빨간색, 파란색, 여기 C까지 칠할 때까지 내용이 똑같겠죠? 빨간색, 파란색, P에서 세 가지, 뭐 노란색을 칠했다고 칠게요. 근데 E는 C랑 다른 색깔이어야 돼. 그럼 빨간색도 못 칠하고 파란색도 못 칠해요. A와 B에 칠해져 있으니까. 그럼 남은 건 노초보 중에 노란색도 못 칠하는 거죠. C랑 다른 색깔 칠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E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초록색, 보라색 중에 하나인 뭐 초록색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D에 칠할 수 있는 거는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세 개 색깔 빼고 나머지 두 개. F에 칠할 수 있는 거는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빼고 나머지 두 개. 이렇게겠죠. 그럼 위는 위대로 계산하시고 아래는 아래로 계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위를 계산해 보면 27이죠. 27에 20 곱하면 540. 밑에는 이렇게 하면 10이 되고, 네, 10이 얼마예요? 48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합치면 1020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할 때 왜 교란순열입니다 라고 했었던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와 전부 다 다른 걸 갖게 하는 것. 근데 종류가 만약 4종류가 있으면 4종류에 대한 교란순열은 9가지 이렇게 외우시는 게 더 낫다고 그랬죠.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라. 그럼 5종류에 대한 교란순열의 문제는 44가지. 이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많았기 때문에. 3종류는 안 나와요. 너무 적어서 안 나오고. 6종류부터도 안 나옵니다. 이거 100단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뭐 1, 2, 3개는 너무 그때부터는 거의 힘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오면 보통은 이 2개 중에 하나인데 얘도 잘 안 나와요. 압도적으로 얘가 잘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매번 똑같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바꾸겠죠. 뭐 이런 경우 1, 2, 3, 4, 5까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봉투만 숫자가 맞고 나머지 4개 봉투는 다 다른 경우를 계산할 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의 봉투는 하나의 봉투는 숫자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 봉투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럼 5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겠죠. 1이 맞든 2가 맞든 3이 맞든 4가 맞든 5가 맞든 하나는 맞아야 되니까. 이해돼요? 그럼 5개 중에 하나를 뽑아줘요. 그리고 두 번째, 나머지 4개, 그러니까 이 5개 중에 하나가 만약 1이 숫자가 맞았다고 칩시다. 이 5가지 중에는 1이 서로 같은 숫자냐, 2가 같으냐, 이런 게 총 5가지인데, 그 중에 5가지 경우를 계산했으니까, 그 중에 얘를 하나 드는 거죠. 1이 맞았다고 치자라는 거죠. 이 5가지는 얘도 있을 테니까. 그럼 1이 맞았다고 치면 나머지 4개는 다 다른 거예요. 교란순열이죠. 9가지. 정답은 5 곱하기 9, 45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는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저런 식으로. 하지만 이 교란순열 자체 이 2가지 케이스를 벗어난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는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저 2개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5개 문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 때 A, B 또는 B, C, D가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이건 또는이 나오는 게 항상 문제죠. 또는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이 이제 집합을 니네 집합 배웠잖아. 예전에 배웠지. 공통수학 이해할 때 집합 배웠잖아요. 이런 기억 안 나요? A 합집합 B의 개수. A 또는 B. 뭐 예를 들어 수학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우리 반 학생이 30명이 있어요. 근데 수학 좋아하는 사람을 A라고 합시다. 손 들어봐 그랬더니 20명이 이 미칠 학생들이죠. 20명이 손 들었어요. 영어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15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수학 또는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일단 수학 잘하는 사람은 손든 사람 인원수 세고 영어 손든 사람 인원수 센 다음에 덧셈해 봤더니 이게 인원이 안 맞잖아요. 우리 반은 총 30명밖에 없는데 35명이면 5명은 유령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분명히 어떤 애들이 있죠? 수학과 영어를 동시에 좋아한다는 애들이 있다고 그랬죠. 교집합, 서로 겹치는 가운데 있는 애들. 그 인원을 빼줘야 된다. 근데 교집합 인원이 아직 없으니까 빼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 여기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두 과목 중에 적어도 하나는 선택했다고 친다면 얘는 무조건 5명이 되는 거죠. 무조건 한 과목을 선택했다고 친다면 30명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 거 할 때 이 또는이라는 개념이 집합에서는 합집합이고 교집합은 그리고의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또는 안에는 일정 부분의 그리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일단은 A, B가 이웃하는 경우를 보자는 얘기죠. A, B를 한 쌍으로 묶어요. 나머지 C, D, E 얘네를 배열하다 보니까 독립된 개체로 본다면 4개죠. A, B가 있는 개체 C, D, E 4개를 일렬로 배열한다. 곱하기 A, B의 자리 바꿈을 고민해야 되죠. 이웃한다고 해서 꼭 A가 먼저 오라는 법은 없었으니까 일렬로 나열이라 순서가 중요해요. 두 번째 B, C, D가 이렇게 이웃하는 케이스. 그럼 남은 사람은 A하고 E가 남죠. 그럼 총 3명이 일렬로 배열되되 저 3명이 저 안에서 다시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 이 중에서 이제 뭘 빼내야 되죠? 그리고예요. A, B 그리고 B, C, D가 이웃한다는 거죠. 결론은 A, B, C, D가 다 이웃한다는 뜻인데 어떻게 배열해야 되냐면 기준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A와 C들은 사실은 이웃의 개념이 아니에요. B가 기준점이에요. B. 가운데 있는 이 B가 알고 보니 A랑도 이웃해야 되고 CD랑도 이웃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붙는 케이스가 가운데 B를 두고 이렇게 붙을 수 있는 케이스가 이거 하나만 있냐는 거죠. 저거 하나만 있어요? 아니에요. B 앞에 A가 오고 꼭 CD로 이웃할 필요는 없거든요. DC로 이웃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A, B도 이웃하고 B, C, D도 이웃하는 거죠. B, C, D가 꼭 B가 먼저, C가 먼저, D가 나중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냥 B, C, D 3명이 이웃하는 거니까. 그냥 묶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케이스만 있나요? 아니에요. 왜 A가 꼭 먼저 와야 돼요? C, D가 먼저 오고 나머지 A가 와도 되고 C, D의 자리가 바뀌어서 D, C가 오고 이렇게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총 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그러니까 A, B 그리고 동시에 B, C, D가 모두 다 이웃하는 케이스는 상황으로 본다면 4가지 케이스예요. 그럼 4가지 중에 아까 말했지만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잖아. 계산하려면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위 있는 케이스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이 4가지 중에 위 거를 선택했어요. 그럼 남은 사람 몇 명이 남죠? 이 하나가 남죠. 그럼 결국 이 2명만 자리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답은 1번 더하기 2번 빼기 얘는 2번 셌거든요. A, B, C, D가 모두 이웃한다 안에는 A, B가 이웃할 때 벌써 이 케이스를 계산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B, C, D가 이웃할 때도 벌써 이 케이스를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2번 중복됐기 때문에 3번은 빼내겠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확실히 이해됐어요? 어느 음악회에서 바이올린 연주자 4명, 첼로 연주자 2명이 일렬로 서서 무대에 입장하는데 첼로 연주자끼리는 싸웠어요. 같이 두면 안 돼. 그래서 싸웠다 하지 맙시다. 첼로는 워낙 크잖아. 내가 알기로는 그래. 내가 음악에 대해 조예가 그렇게 깊질 않아서 굉장히 허접하다 보니까 알진 못하지만 첼로가 꽤 크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거 2개 붙여놓으면 이제 모양새가 좀 안 이쁘다 보니까 첼로끼리는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첼로와 관계없는 바이올린 연주자 4명을 먼저 일렬로 배열하세요. 4팩토리얼. 그럼 바이올린 한 다음에 이 사이 하나, 둘, 셋, 넷, 5군데다가 누구를? 첼로 연주자 2명을 어떻게? 일렬로 배열하겠다는 거죠. 5개 자리에 중복 없이 2자리를 선택해서 그 2자리에 2사람을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정답은 4팩토리얼 곱하기 5PE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산할 수 있겠죠? 어른 5명, 어른이 2명 일렬로 서서 사진 촬영하는데 양쪽 끝에 어른이 와야 돼요. 이거 중학교 때 했었는데 기억나요? 양 끝에 어른이 와야 돼요. 근데 어른 5명 중에 양 끝에 올 2명을 먼저 뽑아줘야 되죠. 근데 뽑은 다음에 마무리할 게 아니고 그 뽑아낸 2분을 앞뒤로 배열할 거 아니야. 결론은 5명의 어른 중에서 2명을 뽑아서 그 2명을 일렬로 배열한다의 개념이 뭐죠? OP죠. 그게 OP예요.
이렇게 써도 물론 되긴 해. 수녀 조합까지 다 배우면 5명 어른 중에 2명을 뽑는다. 그리고 그 2명을 뽑아낸 사람을 일렬로 배열한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이거 기호를 한 방에 줄여 쓴 것 뿐이고. 그러면 양쪽 끝에 이제 어른은 이제 자리가 잡힌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몇 명이 남죠? 5명이 남아요. 어른 3명과 어린이 2명. 그 5명을 이 가운데다가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보통 6건이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주로 6건이 많아요. 그래서 한쪽 끝에 홀수 가운데 한쪽 끝에 6개 자릿수 일렬로 배열해요.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6개인데 이 앞쪽에 2개 수를 배열할 때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를 본다면 구분을 지금 홀짝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홀을 A라고 하고 짝을 B라고 합시다. 그럼 AA, AB, BA, BB 총 이렇게 4가지잖아요. 상항선 올 수 있는 케이스는 4가지인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케이스는 어쨌든 한쪽 끝에 A가 오기를 바래요. 그럼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라 이렇게 3개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건 좀 귀찮다는 얘기죠. 전체 경우에서 양쪽 끝에 짝수가 오는 케이스를 빼내면 어쨌든 적어도 한쪽 끝에는 홀수가 오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럼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건 6팩이고 팩이 양쪽 끝에 짝수 2개를 배열하는데 짝수는 1부터 6까지 짝수와 홀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양쪽 끝에 올 수 있는 짝수 2개를 뽑아줘야죠. 뽑은 다음에 그들 일렬로 배열해야 되니까 3P2 3개의 짝수 중에 2개를 뽑아 앞뒤로 배열한다. 곱하기 나머지 짝수 2개 빼고 짝수 하나와 홀수 4개 그 4개를 끝에 가운데다 일렬로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답이 나겠네요. 찾아야죠. 저기 있는 3개 수를 가지고 3의 배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3의 배수가 만들어지려면 이게 기축이잖아요. 각 자리의 합이 3의 배수이면 전체 숫자는 3의 배수가 됩니다. 라는 걸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짝수가 되려면 끝자리에 이제 짝수가 와야 되고 5의 배수가 오려면 끝자리에 5 아니면 0이 와야 되고 6의 배수가 오려면 각 자리의 합이 3의 배수인 동시에 1의 자리가 짝수인 숫자 맞나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죠. 9의 배수 이 숫자가 9의 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 그건 뭔지 기억해요? 비슷해요 얘랑. 각 자리 합이 9의 배수가 되면 전체 수는 9의 배수가 돼요. 그렇게 보통 찾아냅니다. 근데 7의 배수는 잘 안 해요. 이거 수학적으로 증명하기도 어렵거든요. 딴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설명하기가 편한데 7의 배수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거의 설명도 어렵기 때문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3의 배수 뭐 짝수 홀수도 잘 나오지만 뭐 3의 배수 4의 배수 4의 배수가 되면 어떻게 되죠? 몇 자리가 됐던 간에 끝자리 2개 얘가 4의 배수면 전체는 4의 배수죠. 그러면 요 앞에는 이제 단위값이 이제 100단위로 넘어가잖아요. 100, 1000, 만. 근데 100은 4 곱하기 25가 되고 1000은 4 곱하기 얼마예요? 이거 1000을 하면 250 그렇죠? 그러니까 100자리 이상부터는 4가 무조건 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봐봐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잖아요. 100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4의 배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2가 최소한 몇 번은 곱해져야 되죠? 2번은 곱해져야 돼요. 근데 100자리 1000자리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2는 2번은 최소한 다 곱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4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끝에 있는 2자리만 요 2자리가 4의 배수이면 그 앞에는 무조건 4의 배수이기 때문에 전체는 4의 배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배수 찾는 방식은 보통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3의 배수가 되는 조합을 찾아야죠. 배열은 나중에 하고 일단 조합부터 찾아봅시다. 0, 1, 5 조합 0, 1 가지고는 되는 게 없네요. 그러면 0, 3 0, 3은 되나요? 0, 3, 5, 0, 3 안 되네요. 0, 1호는 되고
03은 안 되고 057 되네요. 057. 그다음은 135. 그다음 357. 이렇게 네 종류가 있겠죠. 근데 얘는 숫자를 357을 골랐다는 것뿐이지 자리별을 357로 357로 가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얘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죠. 이 숫자 세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총 6가지. 얘도 몇 가지냐면 3팩토리얼. 근데 얘는 앞자리 0 못 쓰죠? 앞자리는 5 아니면 7 둘 중에 하나. 나머지는 일렬로 배열. 두 개를 일렬로 배열. 얘도 2 곱하기 2 팩토리얼. 그렇죠? 이걸 다 더하면 이제 정답이 되겠죠. 사전식 단어를 모르시는 분 없죠? 그럼 사전식의 맨 앞에 이 알파벳 배열 중에 제일 앞에 오는 건 뭐로 시작되는 거죠? A로 오는 거죠. 맨 앞자리가 A로 오면서 나머지 알파벳 4개를 배열하는 케이스 4팩토리얼. 이게 몇 가지예요 그러면? 이게 24가지인데 외웁시다. 말하면 이제 5팩토리얼은 120가지, 6팩토리얼은 그것까지는 외워.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나오니까. 그럼 B로 시작하는 케이스는 4팩토리얼인데 이게 B로 가고 있잖아. 그럼 그 다음은 좀 더 세분화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BA로 가는 케이스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6개. 그다음 BA로 가는 것도 있지만 B, C로 가는 계열 얘도 6가지. 그죠? BD도 가는 게 있겠네요. BE가 지금 나왔으니까 얘도 6가지. 그 다음에 이제 좀 세분해서 이제 BE로 가는 케이스 BE. 그 다음은 BE, 그 다음은 A로 가는 케이스가 있겠죠. 얘는 몇 개냐면 2가지. BE, BE, C로 가는 케이스. 아니, 이거는 그때부터 나눠야 되나? 아니요. B, C로 가는 케이스 2가지. 이렇게. 그 다음은,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 B, E, D로 가는 케이스. 그 다음 이거 아니에요? B, E, D 다음에는 A, C. 그 다음에 이죠. B, E, D, C, A. 24가지, 30, 36, 42, 44, 46, 47, 48. 네, 48번째 온다. 자, 6개 숫자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엿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88번째로 큰 수를 찾으랍니다. 제일 큰 수는 누구예요? 맨 앞에 9로 오겠죠? 됐나요? 둘, 넷, 6개 수를 모두 포함하되 6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88번째로. 근데 9로 오고 그 다음은 따지면 5개 수를 배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 120가지죠. 그치? 그러면 99를 넘잖아. 그럼 좀 더 조합을 만들라는 얘기죠. 9, 7로 가는 케이스. 그럼 9, 7 한다면 숫자 몇 개 남죠? 4개 남죠? 그럼 이걸로 가는 케이스는 몇 개 있어요? 24개. 그치? 4팩토리얼. 근데 88번째를 찾는 게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9, 5로 가는 케이스는 다시 24가지. 그 다음에 9, 3으로 가는 케이스가 24가지. 여기 몇 가지죠? 72가지지. 근데 88인데 여기다 24를 더하면 이제 90을 넘잖아요. 뭐 이렇게 거꾸로 세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귀찮아져, 이때는. 그 다음 좀 더 세분하게. 9, 3, 다음에는 9, 1로 가겠죠. 9, 1 그냥 놔두지 말고, 그 다음은 9, 1, 7로 가는 케이스. 나머지 3개. 이건 몇 가지? 6가지. 맞나요? 이렇게 합치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78가지가 돼요. 좀 더 9, 1, 5로 가면서 나머지 3개. 얘도 6가지겠죠. 여기까지 하면 84가지. 이제 네 번째 맞췄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그 다음 숫자는 9, 1, 3으로 갈 테니까 9, 1, 3하고 숫자 3개를 배열하는 도중에 이제 네 번째 운수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냥 써도 되지 않을까요? 9, 1, 3 다음 9, 1, 3 그 다음 큰 자가 남은 게 뭐죠 지금? 7 남고 5 남고 0 남았죠? 7, 5, 0 얘가
90, 80 5번째 913, 705 86번째 그 다음은 570 87번째 그 다음에 507 이게 88번째네요. 913, 507 어디 있어요? 네, 2번에 있습니다. n과 r에 어떤 수가 들어가면 저게 둘 다 성립하냐고 물어봤는데 이건 아마 얘가 기준이겠죠. NCR이. 그럼 NCR 조합 안에는 순열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NCR 얘는 NPR을 뒤에는 R 팩토리얼로 나눈 거죠. 이 개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NC 여기다 쓸게요. NCR이 35예요. 이렇게 NCR이 35. 근데 NCR은 얘랑 같고 근데 NPR은 얼마죠? 문제 나와 있네요. 210이라고 이렇게 210. 그럼 35에다가 R팩을 곱해서 210이 됐으니까 따라서 R팩은 얼마예요? 6이에요. 그럼 이게 몇 팩일 때 6이 나와요? 3. 그래서 R값은 3이 되네요. 됐나요?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겠죠? NP3 얘가 210. 그럼 숫자 3개 곱해서 210 찾는 거잖아요. 얼마예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숫자 3개. 자연 3개를 나란히 곱해서 210 되는 게 있으니까 맨 앞에 있는 숫자 n값은 7이 된다. 여기서 여기를 뺀 값은 4가 됩니다. 4번이 이게 증명하는 과정에는 보통 팩토리얼 개념을 많이 계승을 사용해서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건 네모씨 세모를 계산하는 방식이죠. 이 계산법은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 곱하기 앞에 거 팩토리얼 분의 뒤 거 팩토리얼 거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런 느낌이죠. 얘랑 순서 바뀌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아니면 책에 맞게 쓴 다음에 이렇게 바꿔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 이런 느낌으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별거 대단할 건 없고 일단 뒤 거 팩토리얼 썼죠. 이 자리는 앞에서 뒤를 뺀 거 n-1-r인데 알파벳 그러니까 문자 배열로 쏘면 이렇게 쓰면 더 좋아 보여요. 이렇게 n-r-1 팩토리얼. 그럼 여기는 뒤 거 팩토리얼이니까 r-1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에는 n-r-1 팩토리얼이 들어가고 나에는 nr-1 팩토리얼 들어가고 다에 뭐가 들어가는데 다는 그냥 통분한 거겠죠. 뭐 대단치는 않아 보여요. 통분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기는 얘는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사실 분자를 보면 돼요. 분자에 갑자기 없던 얘가 곱해졌죠. 왜? 분모에 곱했기 때문에요. 분모 n-r-1 팩토리얼에 n-r을 곱해요. n-r-1 팩토리얼에다가 n-r을 곱하는데 얘랑 숫자 차이는 1 차이죠. 얘가 1이 더 커요. 이런 느낌이죠. 8팩에다가 8보다 숫자 1 큰 9를 곱하게 되면 이건 9팩이 되는 거죠. 앞에 숫자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를 강제로 n-r팩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 숫자인 n-r을 분모 분자에 곱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간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위에 분자를 보니까 r이 곱해져 있죠? r을 왜 곱했지? 여기 r-1을 r팩으로 바꾸려고 위아래 각각 r을 이렇게 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분한 거죠? 통분하면 r팩, n-r팩 얘랑 더하다 보니까 n-1, n-1 팩토리얼이 겹치죠? 공통인수예요. 앞에 있는 숫자 n-r에서 뒤에 있는 숫자 r을 덧셈하다 보니까 얘랑 지워지고 뭐가 남죠? 이 앞에 n이 남아요. 그래도 n에다가 n-1팩을 곱하면 다시 얘가 뭐죠? n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에는 n이 들어온다. 이렇다는 거죠. 1부터 20까지 짝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선택해서 두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구하랍니다.
일단 이 말을 먼저 읽어야 되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1부터 20까지 짝수만 보는 거예요. 그럼 2 좋아? 2, 4, 6, 8, 10, 12, 14, 16, 18, 20. 총 10개 짝수가 있죠. 그 중에 여기 선생님 쓰기에 왼쪽에 있는 이 5개의 숫자는 짝수긴 짝수인데 4의 배수가 아닌 짝수들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 4개는 짝수는 짝수인데 4의 배수인 짝수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은 여기서 2개 수를 뽑을 생각이에요. 뽑아낸 2개를 더해서 4의 배수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만약 여기 왼쪽에는 하늘색에서 하나 뽑고 빨간색에서 하나 뽑아서 2를 더하면 4의 배수가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는 굳이 쓴다면 4의 배수에다가 2를 더한 숫자고 여기는 4의 그냥 배수거든요. 두 수를 더하면 4의 배수에 2를 더한 숫자에다가 4의 배수를 더하게 되면 얘네는 4의 배수로 묶여요. 4, n 플러스 n. 근데 얘가 4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전체 숫자는 4의 배수보다 이만큼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4의 배수로 만들 방법은 2가지예요. 그냥 4의 배수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4의 배수에 4의 배수를 더하면 4의 배수를 한다는 얘기죠. 아니면 4의 배수에 이만큼 큰 숫자에서 다시 2개를 선택하는 케이스. 예를 들어 뭐 2와 14를 더하면 16, 4의 배수. 나머지 2씩 남은 2개를 더하면 결국 나머지 4가 남기 때문에 4의 배수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 케이스를 본다면 5개의 4의 배수 중에 2개 뽑아서 아무 순서 없이 그냥 2개 뽑아서 더할 거니까 덧셈은 앞뒤에 순서가 없잖아요. 그럼 얘도 5C가 되죠. 그럼 이거는 얘네들 그러니까 5C면 답이 얼마예요? 10가지죠? 2개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금방은 100이야? 20이야? 곱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네, 맞죠? 더해야 됩니다. 왜 더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건 A로 보고 이걸 사건 B로 본다면 곱하는 거는 A와 B가 동시에 발생해야 돼요. 그럼 나는 숫자 2개를 뽑는데 4의 배수에서도 2개를 뽑고 동시에 4의 배수 아닌 데서도 2개를 뽑겠다는 뜻이에요. 곱한다는 뜻은.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4의 배수에 2개에서 뽑거나 아니면 4의 배수 아닌 데서 2개 뽑거나 또는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덧셈의 개념이라 정답은 20가지가 정답입니다. 크기가 서로 다른 6켤레 구두 12짝 중에서 6짝을 택할 때 2켤레만 짝이 맞도록 하는 경우의 수. 이거 여러분 교과서에 있을걸요 아마? 여러분 선배도 시험을 봤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문제 숫자 좀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건데 보통 켤레는 왼쪽 오른쪽을 합쳐서 말하는 거고 짝은 그냥 하나만 말하는 거죠. 왼쪽 오른쪽 한 짝만 얘기할 때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A1, B1 이걸 그냥 한 켤레로 봅시다. 그럼 A2, B2, A3, B3, A4, B4, A5, B5, A6, B6 총 이렇게 6켤레가 있어요. 짝으로는 총 12짝. 이게 신발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6짝, 낱개로 6개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 2켤레 짝이 맞아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걸 말하냐면 예를 든다면 내가 6짝을 순서 없이 막 뽑아낸 거죠. B6, A4, 그 다음에 B3, B4, A6, B1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막 뽑아놓고 나서 보니까 얘랑 얘랑 뭐죠? 짝이 맞아요. 이 짝이란 얘기죠. 얘랑 얘랑 짝이 맞아요. 이 짝이란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은 짝이 틀린 거야. 다른 걸 뽑아낸 거죠. 아예는 켤레 개념도 아니고 그냥 짝 자체가 서로 다른 완벽히 다른 이런 걸 뽑아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죠? 여기 얘기는 했지만 총 6켤레 중에 이제 켤레 개념이죠. 총 6켤레 중에 내가 원하는 2켤레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2켤레 뽑는 케이스 갖고 이거 2개만 있지는 않겠지만 총 첫 번째는 총 6켤레 중에서 내가 원하는 2켤레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렇게 2가지 켤레를 뽑는다는 개념도 있겠죠. 이게 총 몇 가지냐면 15가지예요. 두 번째, 남은 건 어디서 보겠냐면
얘를 이게 싹 지워볼까요? 뽑아냈으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남았어요. 총 8장. 이 8장 중에 내가 남아있는 몇 장 뽑아야 되죠? 6장을 뽑기로 했잖아요. 근데 2켤레를 뽑아냈다는 얘기는 벌써 4짝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럼 남은 2짝만 뽑으면 돼. 그럼 총 8짝 중에 몇 짝을? 2짝을 뽑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 남아있는 것 중에 뭐 얘 하나, 얘 하나 뭐 이런 느낌 뽑는 거라. 아니면 뭐 얘 하나, 얘 하나 뭐 이렇게 뽑는다거나. 근데 이렇게만 하면 되겠니? 아니지. 왜 아니냐면 8개 중에 2개 뽑는 케이스 중에는 이렇게 뽑는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뽑는 케이스가 뭐예요? 한 켤레를 같이 묶어서 선택할 때. 그 경우는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경우가 몇 가지예요? 4가지죠. 4켤레 남았으니까. 이렇게 2개 뽑거나, 이렇게 2개 뽑거나, 이렇게 2개 뽑거나, 이렇게 2개 뽑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8개 중에 2개를 뽑긴 뽑는데 저렇게 뽑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답은 15 곱하기 8C는 28이면 87, 56에서 8을 2로 나눴으니까 47, 28이 되죠. 그죠? 28에 4 빼면 24. 그래서 이걸 곱하면 정답이다. 240에서 120 더하면 360이 된다. 이렇게. 75. 일반 학생 5명, 2반 6명 구성되는 배드민턴 동아리에서 3명 대표 뽑아요. 1반과 2반 학생 적어도 1명. 적어도는 말이 나니까 6건이겠죠. 나는 몇 명 뽑기로 한 거냐면 3명 뽑기로 한 거예요. 근데 3명 중에 너무 한 반만 다 뽑아내면 좀 불평들이 나오니까 어쨌든 1반과 2반을 고루 뽑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케이스는 모두 뽑는 경우에서 한 반으로 다 몰아서 뽑는 케이스를 빼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모두 뽑는 케이스는 학생이 총 11명이죠. 그 중에 몇 명 뽑는 거죠? 순서 없이 대표는 직접 구분 안 되잖아요. 순서 없이 3번 뽑는다. 그 경우 중에서 빼기 어떤 케이스? 1반에서 3명 또는 더하기 2반 6명 중에 3명. 요거는 빼면 네, 어쨌든 1반, 2반이 섞여 있다는 뜻이죠. 남학생 4명과 여학생 5명 중에 3명,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 이거 이렇게 뽑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남학생 4명 중에 3명, 여자 5명 중에 2명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4P3 곱하기 5P2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집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서로 나눠 있는 집단이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 각각 5명을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뭐야 근데 어쨌든 이렇게 뽑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냥 뽑아놓고 이 뽑은 사람을 그 안에서 다시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승의 개념을 적용해야 됩니다. 일단 그냥 뽑는 게 먼저니까 조합부터 먼저 쓰라는 얘기예요. 조합 쓰시고 뽑아낸 사람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그럼 조합이니까 총 4명의 남학생 중에서 순서 없이 일단 3명 뽑아서 여기다 놓고 동시에 여학생 5명 중에서 2명 뽑아서 그 2명 여기다 놓으라는 얘기죠. 놓고 나서 이 하나의 집단이 만들어지면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을 이제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그 집단 안에서 5명을 일렬로 배열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이 이루어져 있는 도형 위에 12개의 점이 있을 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 개수. 자, 12개 점 중에서 어쨌든 12개 점이 있잖아요. 직선을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죠? 2개가 필요하고 걔를 선택하면 돼요. 근데 직선 만들 때 선택하는 순서가 중요해요? 필요 없으니까 C겠죠. 순서가 중요하면 P일 텐데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C일 겁니다. 근데 대신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뽑다 보니까 이런 상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직선이다 보니까 그렸던 직선이 또 그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내가 이 직선 그릴 때 여기 점 하나 여기 점 하나 선택해서 선을 그었어요. 직선을. 이렇게 된 직선 L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직선 L을 만드는 케이스 중에는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겹친다는 얘기죠. 근데 12개 중에 2개 뽑는 케이스는 얘랑 얘를 다르게 셌다는 뜻이거든. 근데 실제로 그려지는 직선 개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겹치는 개수를 빼내야 돼. 어떻게 어떤 식으로 겹칩니까? 라면 그 12개 중에 2개 뽑는 케이스 중에 이렇게 4개 점 저렇게 4개 점 중에서 2개 뽑으면 직선이 겹쳐요. 맞니? 근데 4개 중에 2개 뽑는 케이스가 여기만 있진 않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안 그렸니? 6. 이렇게 안 그렸죠. 결론은 4개 중에 2개 뽑는 케이스가 총 6번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단 여기 또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빼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아까 얘 있죠? 4개 중에 2개 뽑는데 여기서 여기 있는 4개 점 중에 2개 뽑는 케이스를 빼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4개 점에 2개 뽑는 케이스를 빼다 보면 이쪽에서 선을 안 그리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 돼요. 근데 직선이 어쨌든 하나는 그려지잖아요. 그럼 6개마다 1개씩은 그려지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6을 더해야 되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으시겠어요? 네. 이것도 너무 쉽고. 이건 중학교 때는 많이 했던 것 같고, 이거나 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간격으로 9개, 몇 개요? 12개 점을 찍어놨죠? 삼각형 개수 구하는 문제인데, 삼각형 구하려면 이제는 총 12개 점 중에 3개 점이 필요하죠. 근데 이 중에서 안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아까는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아예 안 만들어지는 게 있죠. 어떻게 만들어지면? 일직선상에 이제 3개의 점이 만들어지는 케이스인데, 그게 이렇게 3개 뽑을 때 안 되죠. 근데 이런 종류와 3개, 이렇게 4개의 점 중에, 아니, 이렇게 4개의 점 중에 3개를 뽑아내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근데 그런 종류가 몇 종류냐면 3종류가 있죠. 또 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중에 3개를 모두 다 뽑아내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근데 이런 종류가 몇 개 있나요? 4개가 있는데, 가만 있어봐. 이렇게도 4개가 만들어지지만, 이렇게도 3개 만들어지지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지만, 이렇게 3개 중에 같은 케이스 아니야? 3개 중에 3개 뽑는 케이스는 이렇게 3개나, 이렇게 3개나, 그 그리는 방향은 틀리지만, 어쨌든 3개 중에 3개가 안 된다는 말은 동일하잖아요. 이쪽도 있겠죠? 이쪽 몇 개인가요? 8개. 이걸 빼낸다. 또 있나요? 또 삼각형 안 만들어지는 케이스. 3개 이상 점 중에. 없죠? 5개 점 일렬로 배열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네, 이렇게만 빼내시면. 그럼 이건 따로 아까처럼 뭐 더하지 않나요? 아까는 직선이다 보니까 다 빼내면 하나마라도 없어져서 그걸 포함했던 거고, 어차피 여기는 이렇게 4개 점 중에 3개 뽑아서는 삼각형이 어차피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중복되거나 추가를 할 건 없어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로로, 세로로, 이런 느낌으로 m 플러스 1개의 평행선이 있고, 세로는 이렇게 가면서 m 플러스 2개의 뭐 가로선이 있다고 칩시다. 평행선이 있다고 칩시다. m 플러스 4개인가요? 네, 4개 평행선이 있어요. 그럼 결론은 이 말이잖아요. m 플러스 1개 세로서 중에 2개 뽑아주고, 동시에 m 플러스 4 가로 중에 2개 뽑아서 그를 곱하게 되면 평행사변형 126개가 나온다. 그럼 2분의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얘는 2분의 m 플러스 4 m 플러스 3 126. 그러면 네, 이 분모 4들이 1이 곱해지겠죠? 찾아야 되네요. 이거 뭐 4차 방식 풀기는 어렵잖아요. 이게 뭐냐면 n 플러스 1 연속하는 두 자연수, 또 얘보다 숫자 2개 큰 숫자에서 다시 연속하는 것. 뭐 예를 든다면 1, 2, 이거보다 2개 큰 숫자 4, 5 뭐 이런 조합이라는 얘기죠. 이런 조합 중에 이제 이게 되는 수를 찾는 거지. 그럼 이게 다 쪼개봐야 되겠네요. 126은 2 곱하기 63,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21,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2 곱하기 2. 숫자 4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제일 앞에 있는 수 7을 한번 더 볼까요? 안 되면 딴 걸 두면 되고 7. 그 다음에 6 가야 되겠죠? 숫자 하나 차이 나야 되니까 6은 2 하나 3 하나. 그 다음 얘보다 얘가 2 작아야 돼요. 그럼 4 와야 되잖아? 딱 맞네 이렇게. 네. 딱 맞죠? 그럼 맨 앞에 있는 숫자 가장 작은 숫자가 뭐예요? n값이니까 가장 작은 숫자 n값은 3이 된다. 이렇게 적당히